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다음에는 내가 이제 그 유행이라든지 그걸 봤을 때 이때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국세청에다가 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 지금 이제 예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주면은 한 0.12, 즉 총 소득에 대해서 한 12%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냥 12% 이 정도 안 되고 한 5% 정도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 지금 5%인 것 같다. 이걸 갖다가 어떤 매달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6개월 지났을 때, 즉 7월 달에 그걸 갖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총 소득이 많고 물건을 많이 팔아갖고 이 팩터가 이제 좀 높게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팩터가 지금 이제 좀 적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금 낸다.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갖다가 지금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돈을 받는 건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든 이제 법인을 하든 문제는 현금의 유동성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소득세든지 모든 나중에 가면 많이 냈으면은 받고 적게 냈으면은 거기서 좀 더 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임시세 이 팩터가 좀 높아지면 그 동안 나는 지금 이 연말 3월달까지 낸다면 3월달까지 그 팩터에 따라서 계속 지금 돈을 갖다가 많이 낸다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돈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물건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지금 현금의 유동성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팩터 조정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끝으로 이제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던 게 일반 개인 사업자고 그리고 이제 중간규모 개인 사업자, 영세 개인 사업자 이렇게 지금 3가지로 지금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 영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자기가 봤을 때 총 소득이 200만 페소를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영세 개인 사업자를 갖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장점이 뭐냐? 두 달마다 현금세든 소득세든 아니면 이제 이바든 부가가치세든 두 달마다 어떤 쿼터가 있습니다. 2,000페소부터 5,000까지는 예를 들면 120페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쿼터제를 내는 겁니다. 두 달마다 해서 1월, 2월 달 거는 3월 17일까지 내고 3, 4월 달은 이제 그 5월 달까지 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쿼터로 해서 그냥 다 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나 이제 영세 개인 사업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영세 개인 사업자의 지금 단점이라고 했으면 이 영수증 발행을 못합니다. 즉 간이 영수증을 갖다가 간이 영수증 이 발행하는 사람 RFC만 써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세금 주소만 써 있고 그것만 지금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그 영수증을 받는 사람한테는 그 세법 29조 A에 속한 그 영수증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공제가 안 된다는 소리죠. 즉 영수증 발행이 안 된다는 게 그 영세 개인 사업자의 하나의 지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중간규모 개인 사업자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중간규모 개인 사업자는 자신의 1년 지금 봤을 때 전년도든 아니면 올해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1년 올해든 전년도든 봤을 때 400만 페소를 넘어가지 않았을 때 이럴 경우에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중간규모 개인 사업자. 이 에스파뇰은 이제 인테르메디오라고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떤 지금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냐면은 직접적인 이제 영수증도 다 발행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중간규모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가 조금 이제 머리를 아파합니다. 근데 이제 납세자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소득세 지금 한 100페소 나왔다. 그러면 총 이익이 지금 한 100페소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30% 적용시킨다고 해주면은 한 30페소가 되는데 이 30페소에 대해서 즉 조금은 지금 지방정부에 내고 나머지 지방정부에 10페소 냈다고 쳐면은 이 지금 연방정부에다가는 20페소 내고 그런 정도에서 조금 이제 그 분리를 해서 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 차이점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라든가 건축, 자동차 그리고 이제 트럭
이제 뭐 화물 트럭, 여기 이제 뭐 한 5가지 정도의 지금 이제 트레일러,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적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일반 규모 개인 사업자, 이제 법인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도 똑같고 이제 일반 개인 사업자, 우리가 투자 따겠으면 이걸 갖다가 뭐 바로 100% 투자를 이제 100% 공제를 시킨 게 아니라 이 뭐 소득세법에 이제 40조, 41조 다 정해져 있는데 뭐 내가 한 100만 원을 했으면은 20%는 올해, 또 다른 20%는 올해, 그래서 5개년 동안 공제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즉 이 일반 개인 사업자도 이런 그게 제한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규모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이 장점이 있냐면은 자동차라든가 그런 어떤 화물 트럭, 트레일러를 제외한 이거에 대해서는 100% 그 회계 안에 지금 공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컴퓨터, 이 노트북이라든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든가 지금 일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30%, 올해 30%, 또 다음에 30%, 다음에 30%, 또 돈 낸 구매는 30%, 나머지 10%, 그래서 100%를 공제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 중간규모 개인 사업자는 이런 자동차라든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지출한 바로 그 해에 바로 100% 지금 공제를 시킬 수 있다. 그게 지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이제 받고 싶은데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 두 개만 받겠습니다. 방금 그 화면 그쪽 일반 사업자고 개인 사업자고 영세사업자. 네. 지금 그 영세 사업자는 200만 배소로 되어 있죠? 200만 배, 1년 200만 배소 아니면 그게 외형입니까? 소득입니까? 네? 200만 배소로 되는 게 네. 소득이 200만 배소니까 아시면 외형. 총 판매 금액이. 네, 예. 총 판매 금액. 예. 그러면은 지금 중간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400만 네. 배소. 그러니까 400만 배소 이하, 뭐 이하, 100만 배소 되고 하여튼 400만 배소 이하인 사람들은 이쪽에 대해서 자기가 포함된다. 예, 그러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업 신청을 할 때. 네, RFC를 신청할 때 만약에 이제 중간으로 하든지 영세로 하든지 일반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 사업자는 노리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액수가 얼마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400만 배소 이상인 사람들은 일반. 그러면 그거는 일반 법이라고는 다르죠. 그렇죠. 개인 사업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 사업자에 대한 이제 돈을 직접 받았을 때 소득이 되고 그런 게 지금 해당.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법인하고 네. 일반하고 네. 과연 일반 개인 사업자를 가졌을 때 수입이 가능하느냐. 예, 가능합니다. 어떠한 제한이 제한 없습니까? 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돼 있을 때 네. 우리가 볼 때 지금 거기다 우리의 체류 허가를 내야 된다 해가지고 옛날부터 그것이 그렇게 많이 전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법인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 갖고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포들이 대중적으로 하는 이런 수입 사업을 하는데 그게 법인 사업체가 더 유익이 가는 일이냐 아니면은 일반 개인 사업자가 유익이 되는 거냐 이 부분을 좀 일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전 이제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아드미니스트레이터 대표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국세청에 가서 신고를 이제 딱 이제 그 대표로 해서 RFC를 갖다가 신고하려고 하면은 예전 같에는 책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다 봐서 이 저 회사에 맞는 대로 이 회사의 정관, 이 회사의 그 대표로 해서 딱 이제 미그레이션에서 허가를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회사 대표로 해서 RFC를 갖다가 신청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 국세청에 또 갔습니다. 야, 이번엔 책자 아니고 조금만 이제 그 주민등록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니네 아직 국세청하고 미그레이션하고 이제 시스템 연결 안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얘가 그쪽 회사의 대표로 있는지 없는지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내가 딱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또래또래 이제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딱 가더니 와서 한 말에 말한 대로 시스템이 적용이 아직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여기에서 그 엑스트라게이터, 저 외국인이 와서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RFC를 갖다가 신청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임포르타시온, 지금 이제 수입에 대해서 지금 말을 했는데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뭐 빠드론 데 임포르타시온 그 수입자 거기에 하는 데에서 아무런 제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업원도 개인 사업자도 고용할 수 있는 거고 법인도 개인할 수 있는 거고 개인 사업자 한다고 이제 뭐 이 수입 수출 못하는 거 없고 법인 뭐 당연히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이제 또 제가 아까 이제 말했냐면 제가 이제 공제에 대해서 원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원가 즉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팔아야지 그 원가에 대해서 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재료를 샀든 뭘 샀든 내가 그걸 받고 영수증 받으면은 그때 바로 공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수입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물건을 딱 들여왔습니다. 이 지금 법인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 물건 팔기 전까지는 내가 이 수입세라든가 뭐 그 수입 사면서 그 원금을 갖다가 회수를 못합니다. 이 팔기 전까지.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현금을 움직이죠. 나 돈 냈습니다. 공제를 바로 시켜버려요. 그래서 봤을 때는 개인 사업자가 지금 유리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포들 거의 다 회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회사를 일반 개인 사업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 바꿀 수가 있죠. 예, 아주 그 부분이 우리 교포들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관을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을 맞았다. 정관 도둑을 맞았을 경우에는 정관이 있어야만 그걸 갖다가 발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관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봐요? 네,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케이스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무슨 이제 그 회사 대표로 해서 그걸 크레딧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관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첫 번째 경우 그 지금 공중사무소를 알았을 경우에는 직접 공중사무소를 갑니다. 가서 이름을 대주면은 거기에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그 회사 대표로 이제 등록돼 있고 지금 뭐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자체 시스템이든 거기는 자체 모르겠는데 그 공중사무소 가면은 걔네들이 거기서 그 코피아 세티피카드를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카피를 떠줍니다. 또 한 케이스. 만약에 그러면 공중사무소도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주 지금 이제 복잡한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중사무소에서 가서 모든 지금 공중사무소에서 했던 거는 지금 이제 그 어떤 이제 보관소가 있거든요. 그 보관소를 가서 직접 지금 찾게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갖다가 회사를 지금 가질 수가 없거든요. 또 참고적으로 이제 말 나온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은 2009년도까지는 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회사 수스펜션 그러니까 잠시 정지 이제 뭐 어디를 가든 데서 잠시 정지 수스펜션을 갖다가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9년 12월달 이 세법이 조금 개정된 전부터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스펜션 즉 임시 정지가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를 닫아버린가 아니면 회사에 갖다가 이익이 없다 계속 0으로 갖다가 지금 보고를 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법인일 경우에 예. 개인 사업자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세무당국에 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 재산하고 법인 재산하고의 그 차등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그거도 코멘트를 하려다가 이제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제 일단 넘어가는데 자 보십시오. 일반 지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최소 자본금 SRS에 법인으로 딱 해주면 최소 자본금으로 갖다가 이제 딱 서입을 하죠. 최소 자본금 지금 만약 5만 페소면은 쏘시오면은 야 그럼 난 책임은 20% 그러니까 한 10,000 페소 정도나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든 10,000 페소 정도만 나 이제 책임이 있구나. 나는 뭐 50% 그러니까 뭐 25,000 페소 정도만 나는 여기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구나.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아드미니스트라드 오니꼬라든지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만약에 지금 뭐 10만 페소에 지금 벌금이라든지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회사 대표한테는 이 회사 대표한테는 5만 원이든 뭐 10만 페소 뭐 20만 페소든 상관없이 그 지금 10만 페소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개인 자격으로 해서 그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5만 페소 선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즉, 지금 이 회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자본금에 관계없이 국세청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을 집니다.